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현지 시간으로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미국 나스닥 등 기술주가 상당히 출렁이고요. 세계 증시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오후에는 말을 조금은 바꿨습니다. 예측을 하거나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지금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 그 유동성이 풀려 있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경기 진작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시중에 유동자산이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인플레 우려 등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말을 약간은 좀 물러섰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일단 이 발언의 진위, 배경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모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이제 시계열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캐나다가 미국의 사실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캐나다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그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네, 게 이제 네. 이거를 많이 이제 그 채권 같은 걸 자산에서 유동성을 푸는 부분들을 네. 이제 긴축을 하겠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언제 우리가 진짜로 우리 생에 보기 힘든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니까 바로 제넷 옐런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거 지금 푸는 돈은요 8년 동안 푸는 거라서 절대 인플레이션 없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4월 14일 날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만약에 긴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2013년도, 14년도에 형상을 따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거니 받거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넷 옐런이 어떤 시사지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금리 올릴 수도 있다. 근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뭐 친구들한테 이제 뭐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 말이다. 왜 의도적으로 했냐면 지금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내성을 갖도록 지금 제넷 옐런이 계속 이런 뭐 진짜로 앞뒤가 안 맞는 메시지를 내서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뭐 오후에 바로 이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제넷 옐런은 어떤 비난에 지금 닥쳐 있냐면요. 왜 재무장관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 FOMC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금리를 갖고 했냐 말았냐 갖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지금 미국 증시가 확 빠집니다. 빠지는데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물량이 확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몇 번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테스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내성을 키우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논쟁에 가장 지금 최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저께죠. 페드에서 반기 금융 안전 보고서를 내면서 주식시장이 큰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지금 굉장히 더 많이 불거졌는데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시장이 분명히 금리 인상이 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한 굉장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뭐 치고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블라드라는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긴축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집단 면역이 75% 정도가 성공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를 7월 4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이게 금리 인상이 된다 막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올리는 거는 2022년에 올리는 것들은 확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형태의 지금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지금 흘러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유동 자산 등등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조금씩 시그널을 줌으로써 시장을 대비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옐런 장관의 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까지 출렁였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르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보통 우리가 긴축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은 보통은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쓴다가는 금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인하한다고 할 때는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던 시장, 이단 열기에 휩싸인 시장이 뭐 조금씩 그 긴축을 한다, 아니면 금리 인상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금리 인상에 돌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반응을 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하지만 네. 자산시장이 어떤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것, 긴축에 의해서 즉각적인 영향을 보통은 받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주식시장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했을 때도 그렇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게 금리 인상이 기재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특정 거대 기업의 부실이 항상 기재가 된 겁니다. 네. 가령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앨런 사태가 있었고요. 2008년 때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 회사가 엄청난 뭐 일종의 부실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가지고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재들이 작용을 하게 보통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시장이 급락했던 거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좀 제외를 하고 나서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긴축이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시장을 갖다가 붕괴로 이끄는 거는 사실 그런 요인보다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 기업들의 부실 회계라든지 네. 파산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기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은 뭐 나스닥도 사실은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큰 조정을 겪었지만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똑같다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장 금리가 인상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도래한 것도 아니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선제적으로 안내를 한 것 뿐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금리를 갖다가 서서히 올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일시적인 조정들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열기를 갖다가 네. 완전히 식히기에는 금리 인상의 어떤 신호만으로는 사실은 뭐 시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배경과 또한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도 약간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 금리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두 분의 의견 좀 짧게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일단은 지금의 그 물가 상승 2.3%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 그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공급이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가령 뭐 네. 농식품, 수산물 시장이 갖다 급등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오일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런 어떤 공급발 충격들이 물가 인상을 주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속될 수는 없다. 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수요가 폭발하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올해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한 3% 이상이 달성이 되고, 네. 진짜로 뭐 이연 소비가 됐든지 어떤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안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자산시장의 이상 폭등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네. 그런 어떤 정책적 도구들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가, 서서히 준비해야 되는 단계는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폭이라고 할지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서서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 이제 쭉 우리의 경제 어떤 패턴을 보면 하반기가 물가 상승폭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0.3% 1.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이제 1년간에 얼만큼 오른다는 것도 지금 2% 내로 굉장히 잘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금리 인상 우리가 먼저 꺼낼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사실 이번에 한국은 금리 인상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굉장히 피해 볼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아까 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체 품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저효과, 그다음에 또 이연 수요, 그리고 특정 종목에서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지금 뭐 해서 우리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는 뭐 그런 얘기하는 거가 나오는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나왔으면 좋았겠지 않는가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하여튼 조기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워닝을 한 자체로는 네. 그것은 뭐 잘한 점으로 뭐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